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보통 저희가 톡송을 하고 나서 바로 명상을 하는데 오늘 마침 걷기 명상을 할 차례네요. 걷기 명상을 저희가 하니까 걷기 명상 해봐야 되겠죠, 그죠? 날씨도 걷기 명상이 아주 좋은 날 같아서 저희가 걷기 명상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요 밖에 요 산길이 되게 좋습니다. 저기 그늘도 있고 흙길도 아주 좋은데 저기서 이제 걷기 명상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벌이 134페이지죠. 134페이지 걷기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행주자화에서 명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이라고 하면은 그 걷는 거, 주는 뭐 서서 가만히 있는 거, 좌는 지금처럼 좌선하면서 하는 것, 와는 누워서 하는 것. 이렇게 행주좌화에서 모두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좌선만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상태에서 사실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현재 상태에서 어떤 명상법이 가장 좋은가를 잘 살펴보고 그런 명상의 자세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때로는 좌선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걸으면서 하는 걷기 명상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좀 누워서 좀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때로는 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소파에 이제 길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긴장을 풀면서 명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 딱 맞게 가장 명상이 잘 되는 그런 어떤 자세로 명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걷기 명상이죠. 자선만 하다 보면 좀 힘이 듭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은 쉽지 않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앉아서 법회를 한 2시간 듣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2시간이 아니라 뭐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계속 이제 시간이 늘어나면은 오래 앉아 있기 쉽지 않죠. 또 뭐 그게 명상이 아주 잘 돼서 명상에 몰입이 확 되면은 이제 괜찮은데 뭐 그렇지 않으면 앉아 있는 게 굉장히 고역이고 또는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졸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이 걷기 명상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걷기 명상은 그걸로 원어로 짱깐마라는 짱깐마 부처님 당시부터 많이 하셨던 그런 명상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통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새벽에는 주로 걷기 명상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또는 밤에 좀 졸릴 때 이럴 때 이제 또 걷기 명상도 하시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걸으면서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선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걷기 명상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명상에 대해서 뭐 경전에서는 뭐 한 5가지 정도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5가지 중 첫 번째가 뭐냐면 만행을 다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유행을 다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걸어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걷는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인도가 워낙 크잖아요. 인도가 워낙 크고 주로 중인도에서 움직였지만은 그래도 걷는 거리가 뭐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걸으려면 그게 그런 다리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걷기가 굉장히 힘들죠. 걷는 것도 굉장히 당시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긴 거리를 장시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잘 걸을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으니까 사실 크게 중요치가 않는데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또 걷기 명상을 많이 하면 이런 유행을 다니거나 만행을 다닐 때 그 쉽게 이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진력이 강해진다 합니다. 정진력이 그 자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보호된 환경에서 또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명상법이죠. 좌선을 하면은 보통 조용한 곳에서 또 가만히 앉아서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눈도 감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크게 힘들 일이 없죠. 그 자극들이 여러 가지 5가지 감각 자극들이 거의 차단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별로 힘들 일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자선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약간은 좀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선을 하면서 그냥 약간 잡념이라는 건 아닌데 약간 멍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를 좀 즐기기가 좀 쉽습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근데 걷기 명상은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걸어야 되기 때문에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걸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통해서 그런 자극도 많고 또 눈을 뜨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시각적 자극들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자극들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서 이제 그 걷기 명상할 때 주의력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내 주의력을 둔단 말이죠. 그런 좀 약간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자극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명상 주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몰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의 훈련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게을러질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런 정진한 힘이 강해지는 거죠. 걷기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치고 게으르게 명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좌선을 하면 좀 게으를 수 있어요. 좌선하면 졸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산매 들었다 하는데 그냥 이제 편하게 쉬면서 이렇게 좀 게으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걷기 명상을 많이 하면은 그런 깨름에서 벗어나서 그런 정진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습속 전통 이런 데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걷기 명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옛날에 태국에 갔을 때 되게 좀 특이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 하면은 태국 북동부 쪽에 습속 전통, 아잔자 스님 전통의 그런 절에 절에 처음으로 갔었을 때 보니까, 거긴 구조가, 중간에 큰 숲이 있고, 그 중간에 그런 법당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 있고, 그 숲 주위로 스님들의 오두막 같은 게 쭉 흩어져 있습니다. 원두막처럼 생긴 이런 오두막들이 쭉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주 심플한. 그리고 그걸 꾸띠라고 그래요. 스님들. 그런 처소를 꾸띠라 하는데, 그 꾸띠 옆에는 항상 걷기 명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경행대라고 하죠. 이게 딱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꾸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꾸띠에서 좌선을 하다가 걷기 명상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바로 나와서 맨발로 이제 걷기 명상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참 되게 호주의 아잔 브람스님이 계신, 보디아나 선언에서도 보면, 거기 보디 냐나입니다. 여기 야나고.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거기 보디 냐냐인데, 발음이 힘들죠. 거기도 구조는 비슷하고, 그 숲에, 쭉 이제 스님들 꽃띠가 이제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 또, 그 꽃띠가 조금 아주 작습니다. 이제 벽돌로 만들어서. 조그만 뿌띠도 있고, 근데 그 앞에는, 경행대가 딱 붙어 있거든요. 지붕이 딱 달려 있어서, 비가 와도,
또는 햇볕이 따가워도 그 경영대에서 경행을 할 수 있는, 걷기 명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제 좌선을 하다가 바로 걷기 명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걷기 명상과 좌선을 이것들을 쫙 적절하게 병행을 하면서 명상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이 되어 있어서 참 그 좋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영대가 이제 태국 같은데 경영대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국 습속 전통에서도 아주 유명한 스님들은 제자들이 요즘 수행을 제대로 하나 이런 걸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그 경영대가 있죠. 걷기 명상하는 그걸 보고 딱 보는 거야. 경영대가 얼마나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나. 거기 좀 안 걸으면 거기에 낙엽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뭐 비도 오고 이러면은 그거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경영대가 반질반질하면은 이 스님이 좀 수행을 좀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경영대에 막 낙엽이 떨어져 있고 막 이러면은 좀 게을러졌구나. 이렇게 이걸 가지고 판단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는 거기서도 그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스님이신데 그 스님 아찬 정확하게 본명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스님은 뭐 하도 이제 경영대에서 경영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푹 파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푹 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이런 전설도 있고 또 어떤 유명한 흔히 아주 엄청난 큰 스님으로 알려진 어떤 스님은 걷기 명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분은 어땠냐 하면은, 하루 종일 걷기 명상만 하는 거예요. 종일 거기서 경영대에서 걷기 명상만 하다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경영대에서 그냥 그 옆에서 그냥 잠깐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또 깨면 다시 거기서 그대로 경영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밤이든 낮이든 간에, 그 경영대에서 이제, 걷기 명상을 하면서 수행을 해서 이제 성취를 이루었다는 이런 스님도 사실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걷기 명상도 자기한테 딱 맞고 상황에 맞으면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걷기 명상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그 다음에 그 걷기 명상의 이익 중에 한 가지는 이 병에 잘 안 걸린다. 당연하겠죠. 걷기 명상을 하면서 발의 시합도 많이 되고 운동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혈액순환 이런 거 잘 되기 때문에 병에 잘 안 걸리고, 네 번째는 이거 통하는 거지만은 소화가 잘 된다. 밥 먹고 보통은 걷기 명상을 주로 하거든요. 그 태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 공양을 하잖아요. 공양을 좀 한 번에 한 끼를 먹기 때문에 그게 많이 해요. 한 끼, 새끼 분량을 한 번에 먹으면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배가 부르면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공양을 끝나고 나서 바로 와서는 주로 걷기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를 딱 시키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또 자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소화가 잘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걷기 명상으로 익힌 삼매는 굉장히 오래 간다. 지속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이유인데, 걷기 명상을 하면서 익힌 삼매는, 어쨌든 간에 좌선을 하면서 익힌 삼매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익힌 거란 말이죠. 막 걸으면서 막 이런저런 자극이 있는데 눈에 보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익힌 어떤 삼매, 그런 고요함이기 때문에, 다른 자극들이랄까 이런 게 와도 좀 잘 안 깨집니다. 근데 좌선하면서 다 익힌 삼매는 정확하게 익힌 거기 때문에 다른 자극들이라면 좀 쉽게 좀 깨지기가 쉽죠. 지속력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걷기 명상을 통해서 익힌 그런 삼매는 좀 지속력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또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스님들이 또 걷기 명상을 하면서 엄청난 성취를 이룬 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걷기 명상에 좌선하면서 이거보다 못한 명상 이렇게 여기지는 절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는 않아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 단지 본인한테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걷기 명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스탠다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탠다드한 방법이 있고 또 변형된 방법이 있는데 제가 먼저 스탠다드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은 일단 이 장소를 적절한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장소냐면은 일단 평지에 여러 가지 또 돌뿌리 같은 장애물이 없는 평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막이거나 또 이게 내리막이거나 또는 돌뿌리가 있거나 하면은 그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오르막이 올라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내리막이 내려가는 신경이 쓰이고 돌뿌리가 있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또 이게 좀 고든 데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보였으면 이게 또 신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쓰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장소가 좋고 그리고 좀 조용한 곳에 걸음수로 한 2, 30걸음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2, 30걸음 정도. 2, 30걸음 정도 되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곳을 정해서 2, 30걸음에 해당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 이제 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한 방식은 20걸음에 30걸음 되는 딱 장소를 정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게 태국이나 호주에 있는 그런 경행대가 그렇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긴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사이에서 계속 풍경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게. 근데 20, 30걸음 쫙 되는 곳이면은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나면 맨날 봤던 거니까 별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명상 주제에만 몰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깊이 있게 걷기 명상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그런 20걸음에서 30걸음 되는 평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걷기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걷기 명상 할 때는 주로 남방에서는 거기 맨발로 다니니까 맨발로 주로 하죠. 사실 맨발로 하면 좋긴 좋습니다. 자극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좋은데 굳이 근데 그게 상황이 안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맨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맨발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명상을 시작할 때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일단은 명상을 시작할 때 저희가 긴장을 풀죠, 그죠? 긴장을 싹 푸는 것처럼 걷기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쫙 풉니다. 그리고서 한쪽 20걸음에 30걸음 정도 되는 그런 경행로 한쪽 끝에 딱 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걷기 시작하죠. 그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하면은 손은 차수를 합니다. 차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서서 그냥 편안하게.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리고 이 움직이는 게 신경 쓰인단 말이죠. 자극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일단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손이 어디 움직이거나 또는 어디서 부딪히면서 자극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에 어떤 몸이 움직이는 자극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신경이 잘 안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슬 따라가는 거죠. 앞쪽에. 근데 보통 만약에 안 움직이면은 뒷짐져도 되잖아요. 뒷짐져. 저도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뒷짐은 별로 좋지 않은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뒷짐을 질 때는 어떨 때 뒷짐지죠? 뒷짐지고 잡다한 공상을 할 때 뒷짐을 지지 않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탁 하늘로 올려가지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뭘 먹을까? 무슨 영화를 볼까? 친구는 잘 있나? 이렇게
잡념을 떠올릴 때 뒷짐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조건 반사처럼 우리가 습관이 배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뒷짐을 지면서 잡념을 일으키는 그런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서 뒷짐을 지면은 잡념이 좀 반사적으로 쉽게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이 앞쪽에 차수를 하는 거는 우리가 차수를 할 때가 거의 없죠, 살면서. 일상생활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면은, 아, 걷기 명상을 한다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일 수가 있습니다. 조건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차수를 하면 또 이제 그런 또 이점이 있죠. 차수를 하고서, 그리고 시선은, 뭐 이렇게 바로 서서 시선은 한 앞에 한 2m 정도 땅을 보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 2m 정도 앞에 땅을. 그럼 왜 이렇게 똑바로 안 보냐? 마찬가지로 똑바로 딱 보면은 멀리 보인단 말이죠. 멀리. 그것도 조금 이제 시선이 좀, 내 주의력이 좀 분산되기 쉽거든요. 당연히 좌우로 둘러보면 안 되겠죠. 좌우로 둘러보면은, 이게 둘러보면서 이제 그냥 구경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 걷기 명상이 아니잖아요. 주의력이 막 좌우로 보이는 그런 대상에 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선 한 2m 정도 앞에 땅을 보면서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명상을 한다는 일단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걸을 때 걷기 명상 해야지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걷기 명상이 산책으로 바뀝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 명상 하러 가야지 하면서 볼 것 하고 산책으로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책하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자선을 하면 평소에 하지 않던 자세이기 때문에 명상을 한다는 이런 딱 그 관념이 딱 생기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런 자세로 있을 데가 없으니까, 평소에. 근데 걷는 건 우리가 그냥 산책을 많이 다니니까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걷기 명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산책으로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냥 마음을 먹고 신경을 딱 써. 아, 그래, 내 지금 걷기 명상을 해. 나 산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야 돼요. 마음을 딱 먹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요. 걸을 때, 그럼 속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자연스러운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너무 빨리 걸으면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은 너무 천천히 걷는다고 그게 또 신경이 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걷기 명상을 하는데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다를 들어가 20m 간지 1시간 걸려요. 실제로 그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천천히 걷는 것도. 그러니까 내 명상 주제에 신경을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천천히 걷는데 신경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내 마음이 급해질 정도로, 그리고 신경이 쓸 때도 너무 늦게 걷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신경 안 쓸 정도로 자연스러운 그 걸음으로 걸으면 되죠. 그럼 그래 걷다가 보통은 좀 걸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러면 느려진대요.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발 걷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 걷는 것 자체가 그 속도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일 정도의 그런 속도로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시작할 때, 저희가 유도 명상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 과거와 미래를 막 쫓아가려는 이런 어떤 습관들이 기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 생각들, 후회들,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 마음의 경향성, 또는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한 계획이랄까, 공상이랄까, 뭐, 불안이랄까, 걱정이랄까, 이런 것들. 또는, 그와 관련된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장애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는 게 좋죠. 아, 그래, 내가 과거도, 지나간 과거도 멀리 버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버리고서, 현재의 순간에 편안하게 걷자. 이렇게 하면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을 두고서 이렇게 이제 쭉 걷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조금 이 과거와 미래가 버려졌다고 느껴지면은 그 다음에 이 발의 주의력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두면 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자. 왼발이 땅에 닿고 그 다음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자. 이러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처음에는 그래,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 정도만 알아차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놓치지 않으면서 알아차리자. 이 정도로 하면 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명상이 진전되다 보면 점점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점점 많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것도 발전하는 겁니다.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이게 이 틈없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완전히 몰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다가 보통 다른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잡념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게 우리가 20걸음에 30걸음 정도 되는데 20걸음, 30걸음 여기 시작에서 끝까지 닿기도 전에 다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게. 그럴 때는 끝에쯤 가서 다시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나? 스스로를 좀 환기시켜서 내가 까먹었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으로 내가 주의력을 다시 두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20걸음에 30걸음 되는 거리를 걸을 때 그 시작점과 끝이 확실하게 표시가 되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거든요, 이게. 표시를 좀 거리가 긴 데다가 공터가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20걸음, 30걸음 하면 내가 20걸음 맞나 30걸음 맞나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돌을 하나 갖다 놓든지 어쨌든 표시가 있으면은 그 20걸음, 30걸음 되는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게 좋죠. 그게 딱 보이면, 맞구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그 시작과 끝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 표시를 보고서 그 끝에 닿으면은 다시 돌아오고 또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걷기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걷는 것 자체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몰입이 되면서 걷는 것 자체 몰입이 되면 점점 이게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지고 주위에 다른 뭐 소리랄까 다른 자극들 이런 것들이 부터 다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걷기 명상에 몰입이 되면서 차단이 되면서 걷기 명상 자체가 상당히 즐거워지게 됩니다. 이러면 걷기 명상을 좀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아주 스탠다드한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도시 생활하는 분들 참 좀 힘든 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걸을 때가 잘 없죠. 문제는 다 잘 없더라고요. 여기는 좀 넓어서 사실 여기 좀 길어서 괜찮은데 보통 집도 그렇게 좀 아주 길게 걸을 때가 잘 없죠. 밖에 공터도 사실 잘 없잖아요. 그죠? 조용한 공터가 잘 없고 해서 참,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걷기 명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장소가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럴 때는 부족한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집 안에서 조금 20걸음이 안 되더라도
뭐 저런 거실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짧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해본다거나, 때로는 밖에 나가면 뭐 왔다 갔다 하면 사람 이상해 보니까 그게 안 되면은 뭐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뭐 고수부지 같은 데 있잖아요. 고수부지 같은 데라도 쭉 그냥 계속 걷는 거죠. 약간 못하는 뭐 왔다 갔다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쭉 이제 본인이 주의력을 발휘해 두면서 쭉 걷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해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쭉 하다 보면, 쫙 하다 보면 자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에 몰입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이게 너무, 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나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또 운동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걷기 명상은 천천히 걸으면 운동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좀 빨리 걸어도 괜찮습니다. 빨리 걸으면서 쭉 이제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계속 처음에 좀 이게 빨리 걷는 게 신경을 쓰이지만, 같은 속도로 계속 걷다 보면은 그것도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뭐 알아차린다거나. 사실 이런 거는 등산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등산하면서 사실 이게 등산이 평지도 아니고 되게 막 힘들잖아요. 가파르잖아요. 그때도 이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의 주의력을 두려고 노력을 하면서 등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보통 등산 시간이. 그러고 나면은 그게 등산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그 맘챙김이 강해진 상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스탠다드 방식이 있지만은 뭐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이 걷기 명상도 모든 명상과 마찬가지로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그 할 수 있는 만큼 또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조건이 안 갖춰져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실망하시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그만큼 이익을 얻는 거, 거기에 만족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사실은 걷기 명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아잔 브람스님도 처음에 태국에 가서 방콕에서 첫 소개를 받고 이렇게 잠시 지내실 때 이 걷기 명상을 했던 이런 이제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걷기 명상을 쭉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스님이 막 불러도 안 들리는 거죠. 실제로 걷기 명상에 몰입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뭐 걷기 명상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어떤 친구하고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불러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똑같은 거죠.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 건 너무 재밌으니까, 완전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주위에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걷기 명상을 할 때도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으면은 똑같이 주위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어쨌든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걷기 명상하면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도 거기서 좀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걷기 명상을 하면은 쉽게 걷기 명상에 좀 몰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명상의 기본이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로 명상을 시작을 하고 또 명상 주제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호흡 명상할 때는 호흡 명상의 호흡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약간 호흡을 반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명상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걷기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걸음에 대해서 그런 호의를 가지고 이것을 되게 반가운 친구를 만나듯이 즐기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걷기 명상을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인가, 누구더라, 띵약한 스님인가? 이분은 뭐, 걷기 명상할 때, 이게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발걸음이 닿을 때, 부처님이 그 처음 탄생하셔서 7걸음을 내딛듯이 연꽃이,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연꽃이 확 피어났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 발에서 연꽃이 피어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걷기 명상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뭐 어디선가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한 발 한 발 걷는 걸음을 가치 있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걷기 걸음에 대해서, 걷는 걸음이라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라는 명상 주제를 아주 호의로서 바라보고, 또 아주 그 좋게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명상이 상당히 쉬워집니다.